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바로 2021년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받을 것인가, 연봉 협상 과정을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FA 및 재계약 대상자들의 연봉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 일부 그 결과를 발표한 팀도 있죠. 근데 아직 삼성 라이온즈 일부 대상자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이제 발표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게 협상 과정을 한번 예상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유추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시청 17년차 베테랑으로서, 또 삼성 라이온즈 시청 17년차 베테랑으로서 요 정도 네. 이원석 선수 사인볼. 그러면 스토브리그 이제 백승수 단장이 빙의해서 한번 연봉 협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이거를 찍기 전에 보시는 분들이 네가 뭔데 선수들의 연봉을 평가를 하느냐 라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100% 재미입니다.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웬만하면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무슨 선수라고 호칭을 할 텐데, 간혹 가다가 이제 누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지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자료는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이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이 자료는 KBO 공식 자료와 기사들로 제가 정리를 한 자료인데,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평균값이 어떻게 변해왔고, 인상률 그리고 삭감폭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정도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아시겠지만, 프로야구라는 것은 결국 모기업의 정해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봉이 인상하는 선수가 있다면 삭감되는 선수가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제로섬의 게임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 인상폭에 따라서 전체적인 파이는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지만, 틀에서 봤을 때 인상과 삭감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이게 좀 급하게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을 할 예정이라서 좀 날것에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 좀 이제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2001년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4,835만원, 거의 한 5천만원 수준에서, 작년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4,448만원, 거의 한 3배 정도, 거의 2.9888배까지 상승이 되었고, 2.988에 19승이면 그러니까 매년 거의 한 5.9% 정도 평균 연봉이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2014년도부터 점점 이 인상폭이 줄기 시작하더니 2019년도에는 거의 횡보에 그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로 오랜만에 거의 한 12년 만에 전체 평균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질병이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관중 수익이 거의 이제 전무하다시피 격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4% 이상의 삭감폭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된 다른 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1위 NC부터 살펴보면은 아직 발표는 안 하는데 우승팀 프리미엄답게 삭감의 여지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대폭 인상이냐 소폭 인상이냐의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소폭 인상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모기업의 상황이라든지 이제 대거 그 주축 선수들이 FA로 팀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파이 같은 경우에는 소폭 삭감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3위 KT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는 전체 선수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파악 못했는데 얼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에서 20% 인상.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명단이 거의 다 발표가 다 됐습니다. 제가 대략 따져봤을 때 한 20% 정도 인상. 키움 같은 경우에는 4.6% 감소가 되었고, 사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FA 대상자가 최영우 선수는 이제 사인을 했고, 양현종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100% 남을 것이라고 보고요. 뭐 연봉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23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연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을 계약금으로 전환해서 가져갈 것 같기 때문에 전체 파이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뭐 기아도 소폭 삭감. 롯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대호 선수가 아직 계약을 안 했지만 그걸 뭐 차치하더라도 시즌 초반에 잘 나갔던 그때 분위기와는 다르게 뭔가 팀을 이제 이끌어 나갈 만한 선수들이 부재했고, 또 뭐 민병헌이라든지 안치홍이라든지 고액의 연봉자들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팀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특별한 변수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 역시 소폭 내지 대폭 삭감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표가 되었죠. 가장 빠르게 발표를 했었는데 9위 하락 SK 2021 연봉 총액 13.5% 감소.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가 정해져 있죠. 대폭, 기록적 대폭 삭감이다. 팀에서 가장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던 김태균 선수라든지 이용규 선수라든지 팀을 떠났고, 또 전체적인 팀의 어떤 기조 내지는 방향성 자체가 신인 위주의 리빌딩 과정을 길을 모색을 하겠다라고 일단 뭐 프론트라든지 현장에서 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정수빈 선수의 외부 영입을 계획을 했었는데 물 먹었죠? 제대로 약올림 당했고요. 예. 그래서 아마 KBO 역사상 기록적인 대폭적인 삭감이 나오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인상의 여지가 보이는 팀이 NC, KT, LG 말고는 없습니다. 없고 팀들의 인상률 자체가 다른 팀의 어떤 삭감폭을 만회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삭감폭 자체가 좀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자체가 저는 아마 한 10% 정도의, 아마 그 질병으로 인한 관중 수입에 아마 직격탄을 아마 프로야구 선수들이 입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프로야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삭감 대행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삼성 라이온즈는 2021년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 전에 먼저 왼쪽을 보시면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연봉 순위와 팀 순위가, 이 연봉 순위가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그 결과물로서 이제 팀 순위가 발표가 되거든요. 전통적으로 삼성은 이제 연봉을 굉장히 많이 주는 이 모기업 자체가 어나더 클래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봉 순위가 거의 뭐 지금 탑 순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 이제 최근에 와서 거의 이제 나락으로 갔는데,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제 요때 이제 잘 나갈 때 삼성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연봉, 이제 기본 빵에다가 이제 승리 수당이라고 하죠. 이제 프로 축구 경기에서는 이제 승리수당을 허용하는데 프로야구는 그 승리수당을 폐지했는데 이 KBO에서 없애라고 말했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이 시스템을 유지한 게 롯데랑 삼성이었거든요.
삼성이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까지 이 승리 수당을 유지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 승리 수당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야구라는 게 참 이 아이러니한 스포츠입니다. 이제 팀의 순위와 개인의 순위는 이제 항상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팀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게 이 프로야구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승리수당이라는 게 이 개인의 어떤 일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탈을 방지하고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그런 어떤 견인책, 유인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요때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야구하기 참 좋았다. 근데 사실 연봉 순위가 결정이 되고 그 해 팀 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 연봉 순위가 팀 순위에 직결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그 전년도 해의 팀 순위가 연봉 순위에 직결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년도의 팀 순위와 연봉 순위를 비교해 보시면 거의 이 트렌드가 일치합니다. 거의.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팀 순위가 전년도의 팀 순위, 이 주황색이 그 다음 해의 연봉 순위가 되는데, 보시면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순위와 이 흐름 자체가 조금 못해도 돈은 많이 줬죠. 이제 조금 못해도 또 이제 다시 잘해지니까 팀 연봉 순위 다시 올라가고,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지옥을 가기 시작해서 팀 순위와 연봉 순위가 같이 이제 나락으로 갔는데, 특이한 점이 이제 2020년도에 팀 순위는 8인데 연봉 순위는 5위죠. 이게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이상하게 키 요 한 지점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2020년도 작년이죠.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착시 효과인데, 바로 오승환 선수의 합류로 인한 착시 효과입니다. 보시면은 오승환 선수가 2019년이죠. 연봉 6억 원에 계약을 했고, 실제로는 그 절반만 받았고요, 징계 때문에. 그리고 2020년도에 총액 18억 원, 이제 보장 연봉이 12억에 옵션이 6억 원 정도인데, 이런 대형 계약이 발생을 했고, 이 12억이라는 숫자가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칠 만큼 한 사람의 연봉으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KBO 공식 자료인데, 2019년에 삼성 라이온즈 연봉 총액이 64억 정도였는데, 2020년에 들어서 74억, 거의 75억 가까이 인상이 되었고, 요 총액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10억 5천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오승환 선수가 계약을 했었던 그 6억 원이 뭐 6억 원이 반영이 되었는지 3억 원이 반영이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인상분의 대부분이 이제 오승환 선수의 연봉 인상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2020년 들어서 이제 팀을 떠나게 된, 그러니까 연봉 재계약 대상자가 아니게 된 선수들 중에 보시면은 뭐 전체적인 평균에 영향을 줄 만한, 이제 소위 말하는 억대 연봉 이상의 선수가 뭐 이제 뭐 박한희 선수나 손주인 선수 정도긴 한데, 박한희 선수가 2억 5천, 손주인 선수가 한 1억 5천 정도였던 것 같은, 그 금액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이제 12억이라는 이제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19년에서 2020년의 인상 폭은 지금 이제 16%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거의 소폭 인상 내지는 동결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2021년의 연봉 순위는 전년도 팀 순위와 똑같이 8위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삼성보다 연봉이 낮은 팀이 한화, 그 다음에 뭐 KT 정도
그러니까 예상치로 봤을 때 KT가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연봉이 한 1억 2천 정도, 1억 2천 초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봤을 때 삼성이 대략 한 1억 2천 뭐 500에서 700 정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져야지 대략 한 8위 정도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삼성은 대체적으로 리그 평균 인상폭보다 낮은 수치의 인상률을 보여왔다. 이 2020년 오승환 선수로 인한 허수를 제외한다면 때문에 올해도 크게 뭐 순위가 반등했다든지 연봉 인상될 만한 요소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15% 정도의 삭감폭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이제 별로 안 좋은 얘기였다면, 그나마 이제 희망적인 소식은 프런트가 확실히 그 위기감을 느꼈다는 점. 오재일 선수라든지 내부 FA 선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쓸 때는 쓴다. 또 작년 연봉 협상 과정에 있어서 뭐 구자욱 선수라든지 이학주 선수라든지 그동안 삼성에서 잘 보지 않았던 연봉 협상 과정에서의 잡음이 꽤 많이 흘러나왔고, 현재 사장으로 있는 원기찬 사장이 뭐 그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대우 잘 해줘라 라는 어떤 방향성 자체가 이제 현재 프론트 내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대내적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어떤 전체적인 삭감폭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요. 효과를 보인 선수들한테는 대폭적인 인상 또는 뭐 보상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선수들에게 균등한 삭감폭을 보이면서 이제 고통을 좀 분담하는 그러한 형태로 아마 연봉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원래 74억 8천만 원을 들고 시작을 했는데 15%가 빠지면 63억 5천만 원, 63억 6천만 원으로 한번 연봉 협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면 제일 먼저 할 게 이 재계약 대상자 명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계약 2020년 재계약 대상자는 총 50명이고요. 이 50명 중에서 41명은 재계약 대상자, 그리고 9명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었고요. 2020년에는 산입되지 않았지만 2021년에 그 전체 연봉에 포함이 되는 선수들은 크게 2020년도에 입단한 신인 선수들, 새롭게 FA 영입된 선수, 군 제대를 해서 복귀한 선수, 육성 선수에서 정식 선수로 전환된 선수,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김도환 선수부터 위까지는 양쪽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선수들, 그리고 요 선수들은 왼쪽에, 그러니까 2020년에만 영향을 미친 선수, 그리고 이 아래 네 부류의 선수들은 2021년의 총액에만 영향을 미치는 선수들이 될 것 같아요. 이 FA 영입으로 새롭게 추가가 된 오재일 선수가 연봉이 6억 원이거든요. 이 6억 원을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원리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이 6억 원이 포함이 당연히 돼야죠.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 오재일 선수의 6억 원이 포함이 되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10%에서 15% 삭감을 해야 하는데, 이 6억 원까지 포함이 된다면 그 10%의 플러스로 또 6억을 더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오재일 선수의 연봉은 제외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론하는 결과는 실제 데이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FA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연봉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그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원석 선수는 3억으로 동결, 김상수 선수 마찬가지로 2억 5천 동결, 박민호 선수도 12억 5천이네요. 12억 5천 동결. 이렇게 네 선수가 벌써 20억을 썼고, 다음은
43억 6천 가지고 이제 고난행군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수부터 한번 한 명씩 연봉 협상 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승환 선수네요. 오승환 선수 2020년 연봉 12억이었고요. 제일 먼저 세부 스탯을 안 보고 드는 생각은 2억 삭감 10억 원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에서 오승환 선수한테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이제 스타트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블론도 몇 개 날리고 결과적으로는 45경기 출장 18세이브 47.2이닝 거의 이제 한 경기당 1이닝 정도 막아줬고 방어율은 2.64 WAR 2.61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근데 클로저로서 2점대 일단 초반이 아니라 한 중후반대라고 봐야겠죠.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팀에서 강민호 선수 다음으로 연봉이 많은 12억인데 FA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단연제 계약 선수로는 연봉이 1등이죠. 1등인데 그거 치고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성적이었다. 그렇지만 일본과 미국 야구를 경험을 해보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좀 단편적인 어떤 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 국내에서는 사실 비교 대상이 잘 없습니다. 잘 없고 레퍼런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경우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딱 2명 정도가 생각이 나죠. 예, 투수로는 임창용 선수가 있고 타자로는 이승엽 선수가 있는데 예, 임창용 선수는 2014년에 복귀를 해서 이때 연봉 5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2014년에 49게임 44이닝 그다음에 31세이브 방어율은 5.84 이때 얼마나 삼성 타선이 강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같네요. 예. 이때 요렇게 시즌을 마치고 2015년에 다시 연봉 5억 원에 동결 계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승엽 선수는 2012년이죠. 2012년에 연봉 8억에 인센티브 3억 원 해서 총액 11억에 계약을 했고 타율이 3할, OPS 0.8, 다음에 홈런이 21개, 다음에 루크 150, WAR 5 상당히 준수한 성적, 리그 거의 최상위권에 가까운 성적을 내주었는데 2013년에 연봉 8억, 그다음에 인센티브 3억에 동결 계약을 또 했거든요. 임창용 선수와 이승엽 선수의 케이스와 오승환 선수가 조금 다른 게 이때 이승엽과 임창용은 결국 이 활약을 통해서 20홈런 그래도 30세이브를 통해서 팀이 우승하는데 일정 부분 이상의 공헌을 했다는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이제 오승환 선수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인상의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고 동결 내지는 삭감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스탯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억 정도 삭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정도 베테랑 선수에게 삭감이라는 제시안을 사실 제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가 않고 거의 문책성에 가까운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문책을 들을 만한 스탯이었냐라는 점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6대4 정도로 2억의 삭감 내지는 동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의 기조로 봤을 때는 거의 동결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동결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백정현 선수. 재작년에 2억 1000에서 선발의 한 축으로서 공헌 한 점 인정을 받아서 2억 8천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좀 좋지가 않았죠. 부상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 출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11경기 출장 4승 4패 방어율 5.19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백정현 선수가 이제 뭐 그렇게 방어율이 대단한 투수는 아니지만 선발 한 축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또 토종 NC 킬러로서 NC를 기가 막히게 잡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올해는 또
그렇지가 못했고 개막전부터 두드려 삭감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팀에서 백정현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선발의 한 자리를 빠짐없이 꾸준히 채워주는 역할인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뭐 1, 2선발 원투펀치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3선발은 최채영, 4선발 원태인, 그리고 5선발에 백정현이냐 아니면 신인 투수들 돌아온 양창섭이나 뭐 허윤동 등의 옵션이 많기 때문에 뭐 팀의 입장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이도 이제 87년생으로 이제 33인데 적지 않은 나이고 아마 올해의 활약 여부가 좀 백정현 선수의 선수 생활에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끝나면 FA인데 그래서 한 2억 초반 정도 좀 큰 폭의 삭감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2억 정도 8천만원 삭감해서 2억 정도의 사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장필준 선수. 역시 올해 좀 좋지가 않았죠. 삭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선발도 몇 게임 나가고 주로 이제 불펜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삼성 잘 나갈 때가 있었죠. 4위까지 올라가고 그때 이제 넥센전 올라가서 그 두들겨 장필준 선수 하면은 뭐 2016, 2017 시즌에는 마무리 보직까지 맡아서 했었던 그런 좀 안정감이 있는 피칭이 장필준 선수 하면 생각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올해는 좀 보기 어려웠다. 스탯 같은 경우에도 31게임 36이닝 그다음에 뭐 3패 4홀드 선발 2게임 나갔고 뭐 방어율은 5.75. 장필준 선수 역시 조금 이 보직이 이제 좀 애매해지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선발로서의 어떤 기회는 이제 더 이상은 많지 않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불펜 투수로서 얼마 정도의 활약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역대로 안지만 선수를 제외하고 불펜 투수한테 그렇게 뭐 후한 대우를 보여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정도로 삭감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다음 김대우 선수. 역시 뭐 원래 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연봉 1억 1,500인데 뭐 1억 정도로 삭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면준 선수인데 거의 처음으로 인상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리그에서 보기 드문 자완 사이드암 포인트 릴리프 피처인데 2020년은 1억 1,000이었고요. 예, 51경기 출장 25이닝 방어율 1.7 WAR 1.04. 이제 뭐 사실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이제 시즌 중간중간 꽤 많은 팀으로부터 트레이드 요청을 많이 받은 걸로 이제 대략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 한 1억 7천 정도로 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노성호 선수. 좋았습니다. 좋았고 물론 확실히 이 좀 파도가 있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의 기복이 큰 편인데 좋을 때는 이제 150 좌완 150을 꽂을 수 있는 뭐 그러한 선수, 팀 좌완 불펜으로서 한 축을 분명히 담당하고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드래프트로 NC에서 넘어온 선수이기 때문에 연봉이 4천만원 정도 수준인데 아마 한 6천만원 정도로 50%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7천만원 될 것 같아요. 예, 7천만원. 네, 다음은 이승현 선수. 예, 역시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제 믿을만한 우완 불펜으로서 자리를 분명히 잡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스탯 보시면은 65게임 54이닝 3.48 WAR 1.59 불펜으로서 상당히 준수한 성적을 내줬는데 이 선수는 다 좋은데 볼도 빠르고 뭐 안정적이고 위기관리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홈런이 좀 많아요. 보면 11개인데 불펜으로서 11개 맞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항상 보면은 갑자기 한 번씩이 뜬금없이 홈런을 맞아서 갑자기 강판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만 좀 개선이 된다면, 워낙 이제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좀 작은 구장이긴 하지만 확실히 잠실에 있을 때랑 이제 삼성 왔을 때랑 개수가 좀 다르죠. 출전 숫자도 다르긴 한데 아마 소폭 인상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략 한 1억 6천 정도, 60%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다음은 심창민 선수. 참 나갈 수 있었는데 참 사람 일이란 게 그죠? 예. 상무 이제 갔다 와서 시즌 중반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뭐 전체적인 구위나 뭐 속도나 이런 게 뭐 전보다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그 하락 폭에 비해서 좀 많이 두들겨 맞았다, 뭐 이런 인상이 저는 남아 있거든요. 원래 보시면은 이상하게 스탯이 안 좋았어요. 물론 출장 경기 숫자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적응하는데 기간이 분명히 필요했겠지만 이제 뭐 방어율이 7.52인데 뭐 삭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불가피해 보이고 군대를 갔다 와서 2019년 기준으로 2억 8천이었는데 뭐 이렇게 삭감폭이 클 것 같지는 않고 한 2억 5천 정도의 소폭 삭감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나올 게 드디어 나왔고요. 아마 이 투수 부분에서는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은 최채영 선수. 토종 선수로는 방어율 1등을 찍었죠. 3.58. 선발 26게임 11승 6패 146이닝. 물론 이닝 수가 조금 적은 느낌은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삼성에서 이만큼 지금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물론 대학리그를 뛰고 왔긴 했지만 3년 만에 이 정도로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해 준 것은 참 대단하다고. 중요한 게 이 선수는 그 매년 거의 꾸준하게 기량이 상승되어 간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점점 더 안정감을 찾아가는 느낌이라서 크게 뭐 더 드릴 말씀 없을 것 같고요. 7,500이었는데 원래는 가볍게 2배 1.5억 1억 5천만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신인왕 타이틀을 차지했었던 소영전 선수가 1억 4천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한 1억 5천 정도. 선발에서 10승 이상을 책임져 주는 선수한테 억대 연봉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안 줄 수가 없고 안 주는 게 더 어렵고. 근데 조금 더 줄 것 같아요. 한 1억 7,500 하겠습니다. 1억 7,500.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은 징계로 인해서 통으로 날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역시 시즌 통으로 날릴 것 같고요. 이 선수가 2018년에 그 보여줬던 그 임팩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물론 이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이제 선발 자원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보직 전환을 시도했다가 뭐 다시 불펜으로 갔다가 뭐 그런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원래는 또 이제 수술로 시즌을 통으로 날려야 될 상황인데 아쉽습니다. 아쉽고 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현 연봉은 지금 4,500으로 되어 있는데 4,500에서 1억 3,500까지 갔다가 작년에 9천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징계로 인해서 팀에서 그 연봉을 거의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동결 내지 수준 혹은 뭐 이제 소폭 삭감 한 7천만원 정도로 한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최지강 선수네요. 2018년에 최충현이 있었다면 2019년에는 최지강 선수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사실 2019년에 비해서는 2020년은 조금 좋지 않았어요. 조금 좋지 않았고 출장 경기 수도 조금 줄었는데 아마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천만원인데 소폭 인상에서 한 1억 정도 1억 정도에 아마 사인을 하지 않을까. 작년에 복귀한 양창섭 선수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정현과 함께 팀의 5선발로서 좀 자리를 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혹은 뭐 롱 릴리프로서 대체 선발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아마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 선발 자원으로서 아마 육성을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연봉은 뭐 소폭 인상해서 한 7천 정도, 7천 정도의 사인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선수네요. 뭐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선수인데 거의 뭐 이제 싸움닭입니다. 싸움닭. 타자와 이제 정면 승부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고, 그렇다 보니 이 세부 스탯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대단히 빼어난 수치는 아닌데 분명히 팀에서 육성을 시키고 있다,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700인데 소폭 인상해서 5,000 정도의 사인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원태인 선수네요. 원태인 선수는 참 이번 시즌 초반에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고, 이 삼성이 초반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원태인 선수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고, 귀신같이 하반기에 무너지면서 27경기 출장 6승 10패 이닝 140 정도입니다만은 팀에서 분명히 이제 4선발 옵션으로서는 원태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팀을 사실 이제 구상할 수가 없는 단계에 내년 시즌이 더 기대가 됩니다. 천적인 오재일 선수가 같은 팀으로 왔고, 아마 지금 8천만 원의 연봉인데 한 1억 2천 정도의 50% 인상을 해서 아마 사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허윤동 선수네. 2020년 선수는 처음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좀 의미가 있는 등판 횟수와 또 선발로서 보시면은 11게임 전부 선발 출장이었죠. 이거는 팀에서 이 선수를 분명히 선발로서 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방어율은 4.8, 승은 2승 1패. 뭐 사실 11게임 선발 출장이라는 게 뭐 그렇게 이제 선발 투수로서는 그 대단히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 선수를 보고 있으면은 딱 그 윤성환 선수가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물론 이 선수는 좌완이고 윤성환 선수는 우완이지만 어떤 볼의 스피드라든지 이 공을 이제 잡았다가 이제 움켜쥐었다가 던지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그 윤성환 선수랑 비슷한 느낌을 주거든요. 구속은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이제 타자와 이제 상대를 할 줄 아는 느낌이 다만 이제 좀 긁히는 날과 안 긁히는 날의 차이가 좀 분명히 있다, 뭐 요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활약을 보여줬었던 최충현, 양창섭, 그다음에 원태인 선수 사례를 찾아보면 될 것 같거든요. 최충현 선수가 처음에 입단해서 2700에서 4500으로, 양창섭 선수가 2700에서 7000, 원태인 선수가 2700에서 8000에 계약을 했거든요. 아마 요 선수도 아마 한 6천 정도의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 전례를 따라서 6천 정도의 계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